자, 오늘부터 수투를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수1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수투도 마찬가지로 함수를 해석하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투는 크게 세 단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극한, 1단원은 극한, 2단원은 미분, 3단원은 적분,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는데, 우리 미분과 적분을 개념 설명을 하려면 무조건 극한의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로 2단원, 3단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단원 개념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2단원, 3단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극한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단원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게 극한이라는 것인데요. 극한은 한글로 해석하면 가까이 간다 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가까이 간다 또는 가까이 도달할 때 이렇게 해석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가까이 가는 상태. 극한을 한글로 해석하면 가까이 가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느낌인 거냐면 좌표평면상에 어떤 한 함수를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2고 여기가 3. 그러면 우리 이 좌표를 몇 컴마 몇이라고 부르죠? 여기를 2,3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딱 2,3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2,3으로 가까이 갈 때, 이 함수 중에서 2,3으로 가까이 갈 때, 왼쪽에서 2,3으로 가까이 갈 때를 살펴보면 지금 이 상태는 오른쪽으로 감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오른쪽에서 2,3으로 향해서 가고 있을 때에는 왼쪽으로 가면서 동시에 아래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에는 오른쪽으로 감과 동시에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2,3을 향해서. 얘를 해석할 때에는 2,3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왼쪽으로 가면서 아래로 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X인 거고요. 좌우니까. 위, 아래는 Y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것은 X,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은 Y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이렇게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2로 가는 방법이 지금 두 가지잖아요. 여기에서 2로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2로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우리 노란 색깔 화살표 왼쪽에서 2로 향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빼기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는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왼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2는 진짜 2가 아니라 2보다 조금 작은 상태. 그러니까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 딱 2에는 못 미치지만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리미트 X가 2로 가는데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걸 어떻게 쓰냐면 2 플러스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에는 2를 향해서 가고 있긴 한데 X가 2를 향해서 가고 있긴 한데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 2 플러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러스는 딱 2는 아니고 2보다 조금 큰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노란 색깔 화살표에서 왼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2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결국 도착 지점은 3이잖아요. 그쵸? Y값이 2를 향해서 X가 가고 있으면 Y는 도착 지점이 어디이다? 3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리미트 뒤에 이 등호 옆에서는 어떠한 값을 적을 때 여기는 항상 도착 지점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보다 조금 작은 상태이지만 아무튼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도착 지점이 어디다? 3이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등호 옆에서는 우변에는 3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 지점이 어디냐? 왼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 결국 도착 지점이 어디냐? 3이다. 그럼 이 3은 딱 3일까요? 아니면 3보다 조금 작을까요? 지금 얘가 2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값을 적은 거긴 하지만 이 친구는 딱 3이에요. 3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딱 3. 왜냐면 2보다 조금 작은 상태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등호 옆에서는 도착 지점을 적는 것이니까 얘는 3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딱 3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미트 값을 쓰고 우변에서는 어떤 값을 적는 거다? 도착 지점을 적는 거다. 도착 지점을 적는 거기 때문에 3보다 조금 작은 값인 게 아니라 무조건 딱 3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얘는 2보다 조금 작은 상태이지만 이 친구는 딱 3이다. 아시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갈 때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가면 도착 지점이 누구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3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 등호의 우변에다가도 3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가면 도착 지점이 어디다? 3이다. 그러니까 우리 극한에서는 어떤 값을 적는 거냐면 도착 지점을 적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우리 왼쪽에서 향해서 갔을 때 극한값을 적은 거니까 이 친구를 좌극한값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왼쪽에서 갔을 때 도달한 도착 지점. 그러면 얘는 뭐라 부르냐면 우극한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출발을 했을 때 도착한 지점, 이 우극한값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좌극한값이 3, 우극한값이 3. 지금 둘이 봤을 때 어때요? 같죠? 그래서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지금 보면 여기에서는 같잖아요. 같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에만 뭐라고 설명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수렴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수렴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을 때에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래도 되고요. 수렴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몇에 수렴하는 거냐면 3에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우리 이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 있는 것은 왼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고요. 2에 플러스 붙어 있는 것은 오른쪽에서 2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2보다 조금 작은 숫자인 거고 얘는 2보다 조금 큰 숫자인 거다. 근데 우리 극한의 등호 옆에서 우변에는 뭘 적는 거냐면 도착 지점을 적는 거니까 2보다 조금 작은 값이지만 결국 도착 지점이 어디니까 3에 도달할 거니까 얘도 좌극한값이 3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극한값도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3 똑같으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으니까 이때 우리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극한값을 구할 때에는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일단 기본 베이스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만약에 y는 2x 더하기 1 fx라고 씁시다. fx는
2x 더하기 1 이런 함수가 있는데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설명을 하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며칠 수렴하는지 적어보라고 한다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차 함수니까 y절편이 1 x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얘가 몇으로 갈 때? 3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를 물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3에서 여기 3,7 이쪽을 향해서 갈 때 왼쪽에서 가는 값을 한번 구해봐야 되고요. 오른쪽에서 일로 가는 값을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다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리미트 x가 3 마이너스 왼쪽에서 3을 향해 갈 때 보면 결국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7이죠. 그러니까 도착 지점을 7이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3으로 오른쪽에서 3으로 향해서 갈 때 얘도 결국 도착 지점이 어디니까 결국 7이니까 도착 지점을 7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같죠. 이럴 때는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며칠 수렴하냐? 7일 수렴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 문제를 풀 때는 여기 등호 옆에다가 7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아까 설명했지만 7보다 조금 작거나 큰 거예요? 아니면 딱 7인 거예요? 정확하게 7인 거예요. 정확하게. 이유는 우리 극한값은 꼭 도착 지점을 적는 거니까 얘는 7보다 조금 작은 게 아니라 딱 7이다 라고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극한값을 구할 때는 우리 무조건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한다. 보면 근데 그러면 혹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근데 있어요. 이런 거 fx가 있는데 x 플러스 1이래요. 싫어요. x 플러스 1인데요. 이때는 x가 0보다 같거나 클 때에만 이렇게 그려주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래요. 그러니까 x가 0보다 같거나 큰 범위에서는 그래프를 2일차 함수로 그려주라는 뜻이고요. x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로 그려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리미트 x가 몇으로 갈 때 볼까요? 2로 갈 때 2로 갈 때 싫어요. 0으로 갈 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극한값이 존재하냐 안 존재하냐 만약에 존재한다면 며칠로 수렴하냐 이런 문제가 똑같이 나왔다고 치면 무조건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0 여기가 x 이거 y 그럼 0보다 같거나 큰 범위 이 오른쪽에서는 우리 이 그래프를 그려야 하니까 y절편이 몇이죠? 1 그러니까 여기에 색칠해서 왜 색칠이냐면 등호가 붙어 있으니까 1을 표현해 주시고요. 이렇게 그리시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데는 y절편이 마이너스 2 그리고 구멍이 뚫려 있어야겠죠. 왜냐면 등호가 안 붙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2 하고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그럼 이 fx라는 함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확인을 해보면 리미트 f가 이게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려면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을 구해보고 그 둘이 같은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봐보면 fx가 왼쪽에서 0을 향해서 갈 때는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가면 우리 도착 지점이 마이너스 2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가면 우리 보면 이렇게 가게 되면 도착 지점이 어디예요? 1이죠. 그럼 여기다 1을 적으면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때요? 같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한값은 언제만 존재하냐?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서로 같을 때에만 극한값이 존재하게 된다. 만약에 극한값이 같지 않다면 그때는 그냥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극한값을 구할 때는 무조건 함수를 그려야 하는데 우리 사실 함수를 모든 문제마다 그리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얘도 뭐 사실 그릴 수는 있지만 그리려면 귀찮잖아요. 그쵸? 근데 얘를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함수를 우리 다항함수라고 하는데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끊어진 데가 없어요. 아까처럼 방금 그린 것처럼 아까는 이렇게 뚝 끊어졌잖아요. 근데 무조건 다항함수는 끊어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무조건 끊어진 곳이 없이. 그럼 무조건 어느 지점을 향해서 갈 때 왼쪽에서 간 거와 오른쪽에서 간 거가 항상 같겠죠.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나올 때에는 굳이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없다. 얘는 연속이니까. 그거는 연속이라는 것은 우리 뒤에서 다시 다룰 텐데 일단은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 끊어진 곳이 없으니까 무조건 왼쪽에서 향해서 좌극한값을 구할 때 오른쪽에서 극한값을 구할 때 무조건 같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 값을 구해라 라고 한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어차피 왼쪽에서 1을 향해서 갈 때나 어차피 오른쪽에서 1을 향해서 갈 때는 어차피 값이 같을 테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대입을 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4,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6, 대입하면 2. 그럼 영상이 끊어졌네요. 아니 이런 엄청 많이 찍었었는데 아무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 뭐라고 합시다. 다시 어차피 다항함수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이 어차피 같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이를 대입해서 편하게 마음 놓고 값을 구해주셔도 된다. 그럼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4 빼기 6 더하기 5 이렇게 처리해서 답은 3의 도착 지점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 리미트 몇 쪽이냐면 12쪽에 이것도 안 풀었었어. 이거 이미 다 풀었는데 왜 영상이 멈췄을까? 영상이 멈춰버렸어. 많이 설명했는데 12쪽에 1번 봐. 4번을 풀어볼 거예요. 자, 리미트를 이렇게 씁니다. 저는 다시 보면 리미트 x가 7로 갈 때 마이너스 x 플러스 4의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으면 그래프를 그려도 되지만 우리 어떻다고요? 어차피 다항함수는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연속이니까 존재하니까 마음 편하게 대입을 해서 마이너스 7 더하기 4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이거는 0을 넣었다가 대입해요. 근데 얘는
우리 딱 한 번만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y는 루트 2라는 상수함수거든요. 이게 딱 루트 2고 이렇게 생긴 상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점이 높이가 루트 2인 점을 다다다다닥 찍은 상수함수예요. 그럼 얘가 왼쪽에서 0을 향해서 갈 때나 오른쪽에서 0에서 갈 때나 어차피 도착 지점이 몇에 수렴하니까 루트 2로 수렴하니까 얘는 그대로 루트 2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수함수가 나오면 그냥 이 상수함수 숫자에는 그대로 답으로 적어주셔도 괜찮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걸 설명하려고 하냐면 잘 봐봐요. 앞으로 모든 극한값은 대입을 해가지고 그냥 마음 편하게 구해도 된다고 했는데 선생님 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뭔데요? 대입을 해보니까 분모도 0이 되고요. 분자도 0이 되는데요? 이런 거는 뭐라고 적어요? 0분의 0. 모양도 이상하고 이건 뭐라고 답을 적어요? 얘는 잘 보면 얘를 0분의 0꼴이라고 하는데 분모도 0, 분자도 0처럼 보이는 이 모양을 0분의 0꼴이라고 우리 수학책에 적혀있는데 얘는 어떻게 우리 해결을 하냐면요. 지금 사실 0분의 0이 진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얘는 딱 3이에요? 아니면 3이 조금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3이 조금 안 되는 숫자를 대입해도 딱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잖아요. 0처럼 보이는 거지만 딱 0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딱 3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해도 정확하게 9가 아니라고요. 9보다 조금 크거나 9보다 조금 작겠죠. 걔를 빼는 거니까 정확하게 0도 아니겠죠. 0처럼 보이는 것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0처럼 보이는 인수들을 발견해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3 때문에 이 인수 때문에 얘를 대입했을 때 0분의 0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에도 그런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0분의 0처럼 보이게 하는 그 인수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분모에는 지금 얘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분자에는 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하냐면 제거시키면 돼요. 이렇게 약분 처리를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네들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0하고 0은 약분이 안 되지 않나요? 0하고 0은 당연히 약분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얘는 0이라고 0이 아니라고요. 0이 아니야. 0처럼 보이는 것들 정확하게 0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다. 얘네들이 죽어버리면 결국 남는 건 x 플러스 3이니까 그 다음에는 마음 편하게 3을 대입해가지고 답을 6으로 처리해 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대입을 해봤는데 0분의 0꼴이 나온다. 그러면 0처럼 보이는 인수들을 찾아내서 어떻게 찾아내서? 인수분해해서 찾아내서 약분 처리해서 제거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해서 극한값을 구하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방금 그 1번 문제 3번도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6의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분모는 0, 4 더하기 2 빼기 6도 0. 그러니까 0분의 0꼴, 0분의 0꼴이네. 그러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0분의 0꼴처럼 보이는 친구들을 잡아내야겠네. 잡아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고요? 약분하자고요. 얘네들이 0이 아니니까 0처럼 보이는 거니까 약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누구만 남아요? x 플러스 3! 그럼 여기서 대입하면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봤을 때 0분의 0꼴인 친구들이 나오면 인수분해해서 걔네들을 제거시키고 약분해서 제거시키고 그 다음에 대입하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 요 자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요 자식은 뭐냐면 한글로 무한대라고 읽어요. 무한대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는 우리 어렸을 때부터 무한대가 제일 커. 야, 너 돈 얼마 있냐? 나 무한이야. 너보다 훨씬 많아. 했었던 그런 그 무한이에요. 무한대. 옛날에 한 번쯤 어렸을 때 들어봤던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쉽냐면요. 첫 번째 그냥 엄청 큰 숫자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엄청 큰 숫자. 1억 정도 말고 훨씬 큰 1조도 말고 병 말고 해 말고 걔네보다 훨씬 더 큰 엄청 큰 숫자라고 생각하시는 게 생각하기 편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돈이 엄청 많은 부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쟤는 돈이 엄청 많은 부자라고 생각해도 편리하다. 이해할 때 편리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청 큰 숫자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돈이 엄청 많은 부자. 그 부자 갖고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한대라는 게. 이거는 그냥 무한대일 때 이야기한 거고요. 사실 이런 게 숨어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 얘는 플러스 무한대.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돈이 그냥 엄청 작은 숫자라고 생각해도 되고 돈이 엄청 없는 거지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지만 돈이 돈이래 자꾸 엄청 작은 숫자 또는 돈이 엄청 없는 거지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얘는 그럼 그냥 플러스 무한대라고 읽으면 되고요. 플러스라고도 안 말해도 되고 그냥 부호가 없으면 그냥 무한대.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한글로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양의 무한대, 여기는 음의 무한대 이렇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거 어디다 써먹는데요? 이렇게 써먹습니다. fx x분의 1의 유리함수가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에서 오른쪽 방향에서 0으로 갈 때 fx 값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0분의 1 이상하네. 그래프를 그려보자. 0을 대입하니까 이상하잖아. 0분의 1이잖아. 근데 여기가 1이니까 0분의 0꼴도 아니잖아. 그치? 0분의 0꼴이었으면 아까 0처럼 보이는 친구들 찾아가지고 인수분해해서 죽여버리면 되는데 얘는 1이니까 0처럼 보이지 않잖아. 0분의 1, 0분의 0꼴이 아니니까. 그럼 뭐 그래프 그려야죠. 그럼 얘는 우리 사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렇게 그려지는 함수예요. 맞죠? 얘가 0이고요. 여기 x축이고 y축이에요. 그럼 잘 보면 봐봐요. 0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에서? 오른쪽에서 0에서 가고 있잖아. 이렇게 슉 이렇게 오른쪽에서 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도착 지점이 진짜 이 0이 진짜 가까워져서 이 도착 지점이 얼마나 높겠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냥 엄청 큰 숫자라고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럴 때 답을 우리 무한대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라고. 이럴 때 아시겠죠?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되면요.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여기 왼쪽에서 0에서 가면요. 왼쪽에서 0에서 가면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0으로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가니까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 도착 지점이 얼마나 작겠냐고 값이. 엄청 작을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의 무한대는 엄청 큰 숫자, 음의 무한대는 엄청 작은 숫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아니, 문제 좀 풀어볼까요? 그래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3쪽에 한 개만 풀어볼게요. 13쪽에 리미트 x가 이건 무한대로 간다고 하네요. 무한대로 갈 때 2 빼기 x분의 1 이렇게 얘의 극한값을 물어봤어요. 지금 그럼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은 오른쪽 방향으로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엄청 많이 갈 때 도착 지점이 어디겠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지점, 그러니까 이게 엄청 큰 숫자니까 그 엄청 큰 숫자를 향해서 x가 오른쪽으로 많이 갈 때 그 도착 지점이 어디겠냐라는 문제예요. 그럼 얘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얘를 그래프를 그려보면 fx는 사실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라는 유리함수거든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점근선이 아까 그냥 x분의 1은 x축 y축이었는데 얘가 평행이동한 거거든요. y축으로 이만큼. 그러니까 점근선이 여기 2, 여기 2, y는 2, 여기가 점근선이 돼요. 여기 절대 닿지 않아요. 조금 올라간 거예요. x축에서. 그리고 아까는 플러스 x분의 1이었는데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대칭이동 돼서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얘 이렇게 그려진 친구인데 어느 쪽 방향으로 간대요? 오른쪽 방향으로 많이 갈 때, 그러니까 여기 많이 갈 때 이렇게. 그러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되냐를 물어본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 얘는 지금 보시면 음수점 x축이니까 0 됐죠? 좀 커지죠? 이쯤 1이겠죠? 1점 몇이겠죠? 아직도 1점 몇이겠죠? 아직도 1점 몇이겠죠? 왜 여기 점근선이 2니까 닿지 못하잖아 2에. 2까지는 안 되잖아. 그러다가 진짜 엄청 많이 나중에 1로 많이 가면 결국 2에 가까워지겠지. 그 도착 지점이 어디겠어? 극한은 항상 도착 지점을 적는 거니까 도착 지점이 어디겠다? 이겠구나.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런 거 풀 때 무조건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잘 못 그리는데. 안 그려도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그려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무한대를 대입해도 돼. 무한대를 대입해서 쓰면 2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이잖아. 그치? 근데 얘가 이 자체가 무슨 숫자라고요? 엄청 큰 숫자. 근데 그냥 엄청 큰 숫자인데 그냥 그 자체가 아니고 분의 1이잖아. 그러면 이 자체 값은 어떻게 되겠냐고. 반대로 엄청 작은 숫자가 되겠지. 빵에 가까운. 얘 자체가 엄청 큰 숫자 분의 1이니까 이 숫자 자체는 0에 가까울 거라고. 거의 0이라고. 그러니까 2에서 얘를 빼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거의 0 정도 빼는 건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어디에 가깝다? 도착 지점이 2이다. 2에 가까우니까 도착 지점이 어디겠구나? 2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설명하면 잘 봐요. 잘 보세요. 봐봐. 100이 있고 100을 제곱하면 얘 100원이고 얘 만원이잖아. 그치? 그럼 만원이 있는 사람 입장에선 100원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지 않을까? 응? 아니면 얘가 만원인데 이 만원을 제곱하면
뒤에 0이 몇 개 더 붙어? 하나, 둘, 셋, 4개 더 붙으니까 얘 얼마야? 여기가 100, 1000, 이거 1억, 1억. 그러니까 1억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선 맞나? 1000, 만, 10, 그치 1억. 1억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10,000원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잖아. 어? 아니면 봐봐요. 100만원이 있는데 이 100만원을 제곱시키면 0이 6개가 더 붙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는 얼마야? 100, 1000, 1억, 10억, 100억, 1000억, 1조네, 1조. 1조가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100만원 정도는 잃어버려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 1조가 있는 사람한테 이 100만원 정도는 없어져도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대로 엄청 많은 거잖아, 돈이.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무한대고, 무한대 제곱이면, 잘 들어봐. 무한대 제곱의 입장에서는 얘는 이 엄청 큰 숫자에 심지어 제곱이 된 거니까 얘는 얼마나 크겠냐고. 그러니까 얘는 잽이 안 된다고, 잽이. 그러니까 이 친구의 입장에서는 얘 정도는 빼도 이 자체 값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그대로 엄청 크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 이거는 계산할 수 없는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무한대 제곱 빼기 무한대 얘는 그대로 무한대라고. 응? 얘는 그대로 무한대라고. 왜냐면 얘가 엄청 많지. 얘도 많긴 많지만 얘한테 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있는 거에서 얘가 있는 돈에서 이 돈 정도는 빼도 그대로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봐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잘 봐.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5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2 얘를 계산하래. 근데 내가 아까 얘 그래프 안 그리고 무한대 대입해도 괜찮다 했잖아. 대입해보자고.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분의 5 무한대 제곱 4 무한대 빼기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엄청 크다. 분모부터 봐봐. 2 무한대 제곱이 엄청 크다. 그럼 여기는 3 무한대 정도는 빼도 괜찮다고. 빼도 괜찮다고. 그대로 얘는 이 값이라고. 의미 영향을 못 줘. 얘에 비하면 얘는 작은 숫자니까. 거기 심지어 1원 더했대. 1원. 1원 더한 게 뭐가 의미가 있어? 이 앞에 친구한테. 얘는 그대로 얘지. 5 무한대 제곱에 4 무한대 정도 빼도 괜찮잖아. 거기 이 정도 더 빼주는 것도 괜찮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 싹 지워서. 그럼 얘하고 얘는 정확하게 같은 숫자니까 얘네끼리는 약분이 처리가 가능하고 정답은 몇이다? 2분의 5다. 그래서 얘는 2분의 5가 도착 지점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봐봐.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x 빼기 3 얘를 해보래. 대입하자고. 2 무한대 제곱 마이너스 3 무한대 더하기 2 분의 무한대 빼기 3. 이 친구 입장에선 얘가 필요가 없다고. 지워. 얘 입장에선 얘가 필요가 없다고. 지워. 이 돈에 비해서는 얘는 잽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얘가 1이라고 쓰면 얘는 여기 엄청 많이 붙어있는 숫자라고. 지금 분모 상태가. 그러니까 얘는 결국 어디에 가깝겠어? 숫자가 0에 가깝겠지. 그러니까 얘 도착 지점은 0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교과서에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아까 아까 2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
5x제곱 마이너스 뭐 4x 빼기 2 이거를 독거에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래. 응? 얘도 x제곱. 그러니까 분모 분자를 똑같이 x제곱으로 나누래. 이렇게 써보래. 그래도 분수의 크기는 영향이 없잖아. 같은 수로 나누거나 곱해도 분수를 같은 수를 분모 분자에 곱하거나 나눠도 분수의 크기는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x제곱을 나눠줄 수 있다. 그러면 얘를 다시 쓰면 2 마이너스 x분의 3 더하기 x제곱분의 1분의 5 마이너스 x분의 4 빼기 x제곱분의 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대입할 거야. 아마 독과점. 그 다음에 대입할 거야. 그러면은 얘가 2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3 더하기 무한대 제곱분의 1분의 5 무한대 빼기 4 빼기 무한대 제곱분의 2 이렇게 풀 거라고. 근데 얘는 엄청 큰 숫자들이니까 분모가 엄청 뚱뚱하고 분자가 작으니까 얘네들은 다 0일 거 아니야. 0에 가까울 거 아니야. 이렇게 죽인 다음 결국 얘네들 죽어서 2분의 5 이렇게 푼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처음부터 아까 했던 것처럼 바로 무한대를 대입해서 이 돈에 비해서는 얘네들이 잽이 안 되니까 그냥 제거시켜가지고 2분의 5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설명을 많이 했는데요. 어려운 문제 좀 같이 풀어볼까요? 문제 7번 같은 17쪽에 문제 7번 같은 거 한 개만 풀어볼까요? 17쪽에 문제 7번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조사하고 존재한다면 극한값이 몇인지 적어보래요. 1번만 저와 같이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우리 보고 따져보고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극한값이 몇인지 적어봐라. 이런 문제인데 잘 알아야지. 잘 알아야지. 진짜 잘 알아야 한다니까. 정말로 진짜 잘 알아야 돼. 대충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문제 내는 사람이 지금 너 이거 잘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본 거야. 일단 테스트 한 거야. 극한값이 언제만 어떨 때 존재하니? 응? 이거 일단 물어본 거야. 처음에 설명했잖아요. 우리 극한값은 비로소 어떨 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응? 좌극한값과 누가 우극한값이 같을 때에만 우리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문제 낸 사람이 못 따져보라고 한 거야. 0을 향해서 가는데 왼쪽에서 0을 향해서 갈 때 그 도착 지점과 0을 향해서 가는데 오른쪽에서 향해서 오른쪽에 향해서 0을 향해서 갈 때 그 도착 지점이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확인해 보라고 한 거야. 어떻게 확인해 보라고 한 거야? 얘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라고 한 거야. 선생님 저는 이런 그래프를 본 적이 없는데요. 응? 절대값 x분의 x제곱 이거 할 수 없는데요? 아니야 이제부터 할 수 있어. 잘 봐봐. 할 수 있어. fx가 이렇게 생겼잖아. 지금 너가 이거를 어려워하는 게 누구 때문이야? 지금 얘 때문에 그래. 절대값 x 때문에. 맞지? 왜? 얘가 음수여도 결국 양수로 바뀌고 양수인 거는 양수이고 그치? 머리가 아프잖아.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봐. 얘가 어떤 지점에서 양하고 음이 바뀌니? 여기서는 0에서 바뀌잖아. 응? x가 딱 여기 분모가 0인 거 기준에서 0보다 크면 그대로고 0보다 작은 음수들이면 걔네들이 뭐가 바뀔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리면 걔네들이 뒤집어서 올라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우리가 두 가지 식으로 쪼개볼 수 있냐면 x가 0 이상일 때와 아니 0보다 작을 때부터 0보다 작을 때와 이땐 바뀌니까 부호가 바뀌지 않는 구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거라고. 그럼 얘가 작다고 생각해봐 0보다 그럼 얘는 이 x라는 친구는 0보다 작으면 절대값을 탈출할 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 그대로 나와. 바뀌어서 나오잖아. 마이너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음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2였으면 플러스 2로 바뀌어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지금 얘가 자체가 음수면 마이너스 x로 나온다는 소린 거지. x가 음수라면 분자는 그대로 이거지. 맞아 아니야? 맞잖아. 약분 처리 가능해 안 가능해? 가능하지. 죽여 한 마리씩. 그럼 누구만 남아 여기서는? 마이너스 x 이렇게만 남을 거 아니야. 근데 얘가 0하고 같거나 0보다 큰 숫자면 x가 바뀌어서 나와 그냥 나와. 이때는 그냥 x분의 x제곱이야. 그러니까 약분 처리하면 그냥 이렇게 돼. 그럼 여기 뭐라 쓰면 돼? 얘는 그냥 x야. 얘는 아까 마이너스 x였는데 얘는 그냥 x야. 약분 처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0, x, y 0보다 작지. 0보다 작을 땐 얘만 그리는 거야. 좌표평면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얘만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x. 얘 어떻게 생겼는데? 1참수잖아. 근데 0일 때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등호가 없으니까 구멍 뚫어놔. 이렇게만 그려지는 거야. 얘는 오른쪽에서만 그리라는 거야. 오른쪽에서만 그리라는 거야. 1참수 그냥 y는 x잖아. 이렇게 그리라는 거야. 근데 얘는 이 0일 때 색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얘는 해야지. 결국에 같은 지점이 색칠되어 있는 거잖아. 색칠되는 거 빼고 그냥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따져보라고. 뭘 따져봐야 돼? 얘가 0에서 향해서 갈 건데 왼쪽에서 0을 향해서 갈 때의 도착 지점과 오른쪽에서 0을 향해서 갈 때 이 도착 지점이 같은지 틀린지 같잖아. 몇으로 같아? 0으로 같잖아. 좌 극한값도 0이고 우 극한값도 0이잖아. 둘이 똑같잖아. 그럴 때 우리 뭐라 말할 수 있다고?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봤을 때 극한값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잖아. 존재한다라고 말하고 그러면 몇이 수렴하는 거야? 0이 수렴한다.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잘 알아야 해요. 극한값이 언제 존재하는지. 좌극한값, 우극한값이 같을 때만 존재한다. 좌극한값은 왼쪽에서 향해서 가는 거고 우극한값은 오른쪽에서 향해서 가는 거다. 극한값이라는 것은 진짜 그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그 도착 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치만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얘는 진짜 2가 아니라 2보다 조금 작거나 2보다 조금 큰 숫자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보다 조금 작은 거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보다 조금 큰 거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얘가 3이 나왔다고 치면 얘는 3보다 작거나 조금 큰 게 아니라 도착 지점이기 때문에 정확히 3이다. 이 정도 개념을 꼭 알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아시겠죠? 그래서 17쪽까지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서 일요일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화이팅입니다.